20년 만에 찾은 아들, 약속의 은반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74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그러면서도 가장 기적 같았던 이야기입니다.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작은 은반지 하나로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남편 최성필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0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품위 있는 외모, 단정한 매너. 명함에는 IT 기업 강민준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조문을 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그분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절을 하고 일어서는 순간 저는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반지는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위해 액세서리 공방에서 제 손으로 은을 녹여 작은 물고기 문양을 새긴 그 반지였습니다. 제 아들 최민우에게 주었던 반지.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반지가 어디서 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민준 회장은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이 반지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사실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행운의 부적 같은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분의 이마에 희미하게 남은 수술 흉터까지 보았거든요. 어릴 적 민우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이마를 크게 다쳐 꿰맸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흉터였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민우는 그때 20살이었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하고 첫 방학을 맞아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었죠. 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봉사를 하겠다며 환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엄마, 제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올게요.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후, 봉사활동 중이던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던 봉사단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사고 현장은 너무 험했고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망자 15명, 중상자 8명, 그리고 실종자 3명. 우리 민우는 그 실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민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흐르는 급류에 휩쓸려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수색은 점차 축소되었고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못 본 채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몇 번이고 그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들 없는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관에 아들의 사진만 넣고 울면서 흙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후 저는 그 강민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회사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바쁜 미팅 중에 계시다며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 기다리는 30분 동안 얼마나 떨리던지. 미팅을 마치고 나온 강민준 회장에게 덜덜 떨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본명이 최민우는 아니신가요? 강민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강민준이었습니다. 최민우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과거 기억은 얼마나 남아 계신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과거 기억 대부분을 잃었다고 해요.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곳에서 저를 입양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고 후 실종되었던 민우가 기억을 잃은 채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다가가 당신이 내 아들이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미치게 만든 걸까요? 저는 그분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내어주어 감사하다며 조문을 와주어 감사했단 인사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단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의 옛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들으셨어요? 강민준 회장 부인이 크게 편찮으시대요. 네, 무슨 희귀한 신장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난리래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며느리가 될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다음 날 저는 강민준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전에 찾아갔을 때 혹시 몰라 명함을 받았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 고인 최성필 씨의 부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저는 저희 남편이 생전에 회장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제 나이를 우려했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검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님, 조직 적합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환자분의 남편 강민준 회장님과의 유전자 일치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검토하던 중에
기증자이신 어머님의 유전자 데이터가 환자의 남편인 강민준 회장님의 의료 기록과 묘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 저희가 강민준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자 관계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99.99% 일치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이 어머님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민준 회장이 어머님의 친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제 아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병원 측은 강민준 회장을 불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전해 들은 민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분의 아들이라고요? 네. 본명은 최민우였습니다. 20년 전 해외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해 실종되었던 민우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정숙 님이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0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떨리는 손끝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감격의 재회를 느낄 시간도 잠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민우의 아내, 제 며느리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숙님, 조직 적합도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민우가 발끈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겨우 진짜 가족을 찾았는데 이정숙 님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2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아팠을 때도 외로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엄마는 곁에 없었잖니.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탁들 어떻게 드려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곁에 있던 사람, 너를 사랑하고 지켜준. 그래, 내 며느리를 엄마가 지킬 수 있다잖니. 이게 엄마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이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는 이제서 제 원래 가족을 찾게 된 건데. 그래, 정말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아.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니. 며느리는 엄마가 내 곁에 없던 시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야. 그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니?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저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민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머니. 처음으로 그분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을 나눈 이 순간이 우리를 진짜 모자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밤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울었는데 그게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민우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20년이었지만 사고 이후로 단 하루도 진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침대 옆에는 며느리도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얘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엄마가 없는 기간 동안 우리 민우 곁을 지켜줘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양복 안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금고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두툼한 파일 봉투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민우의 사진들과 함께 수많은 조사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신문 스크랩, 병원 기록, 입양 관련 서류. 남편은 2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정수가, 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당신에게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민우를 찾았어. 5년 전이야. 해외 출장 중에 우연히 한 IT 기업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에서 강민준 회장을 만났지. 처음엔 비슷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의 손에 낀 은반지를 보고 그리고 이마의 흉터를 보고 확신했어. 우리 민우라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어.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고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로 살고 있었지. 과거를 모르는 채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들에게 내가 무슨 권리로 혼란을 줄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는지 아니까. 만약 내가 아들을 찾았다고 말하면 당신은 당장 달려갔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멀리서 아들을 지켜주기로 했어. 사업 후원자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말이야. 민우는 날 아버지 같은 은인이라고 불렀어.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충분했어. 하지만 정수가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떠난 후 언젠가 너와 민우가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꼭 서로를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의 시간을 너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사랑해, 정수가. 그리고 민우야.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아들 민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비밀. 그분은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를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은반지 하나.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견디고 엄마와 아들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음악 크레셴도. 지금도 저는 민우의 손에 끼워진 그 은반지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일까? 아니요.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거리가 멀어져도 결코 놓지 않는 그 손입니다. 민우는 이제 과거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 손을 놓지 마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숙이었습니다.